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직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제가 예전에 이대로 계속 가면 직거래에 대해서 이슈화가 한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내용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급증 외 국토부 이상 직거래 잡아낸다 상시 모니터링 5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 13.5% 증가 절세 노린 가족 등 특수관계 직거래 의심 국토부 부동산 거래 분석단 상시 모니터링 이상 거래 선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직거래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상식적인 접근을 해보죠. 여러분이 부동산을 만약에 사고 팔아야 됩니다. 직거래를 왜 하실까요? 여러분, 직거래는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을 빼고 거래하는 겁니다. 부동산 없이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팔고 싶은데 내가 매수인을 직접 찾거나 내가 집을 살 건데 그 매도인과 내가 직접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약간 이상한 게 나오죠. 자, 여러분이 집을 팔고 싶어요. 어떻게 파실래요? 우린 이 생각들을 잘 안 해요,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자, 집을 팔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넷에 올려요? 어디 올리실 거예요? 중고장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거래는 처음부터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특이한 거라고요. 자, 여러분이 집을 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송파의 헬리오시티를 갔어요. 어느 집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 집주인 연락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문 두들기고 물어봐요? 아니잖아요. 거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일단은 수수료 여부가 아니라 물건이 나왔는지 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또한 어떤 분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요새 부동산 복비 너무 비싸다.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 수수료를 내는 게 아깝다고 쳐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랑 직거래를 했어요. 직거래. 둘이서 만나서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계약서 어떻게 쓰실래요? 거래 신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래하다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를 들어서 알고 보니까 얘가 아니야. 가짜야. 엉뚱한 계좌에 돈을 넣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부동산 중개사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책임을 집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직거래 하다가 일어났을 때랑 그래도 중개사님 끼고 했을 때랑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말로 여쭤보는 거예요. 전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중개사님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게 100배 이상 나요. 둘이 거래하다 사고 나면은 진짜 거의 소송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나면은 중개사님들이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본인 밥그릇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A라는 공인중개사에서 거래를 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분이 여기서 10년을 영업을 했는데 본인의 생계가 위협을 안 받을까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약서 한 장 써주고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런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 내고 음식을 사 먹으면 다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돈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데도 있고 줄 서서 서는 맛집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 입맛만 배린 돈이 아까운 음식을 판다고 해서 외식할 가치가 없어요? 거기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님들이 그 좁은 사무실에서 오래 있던 거, 거기서 여태까지 영업을 해왔던 거,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나마나 이 또 댓글에 중개사님들 실드 친다고 얘기 나올 건데요. 어떤 한 직종을 제발 그렇게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마세요.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택시 기사님들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 다르잖아요. 버스 기사님들은요? 변호사님은요? 변리사님들은요? 판사님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고 가면은 사회에서 순기능이 없어져요. 어쨌건 간에 그걸 건너뛰고 직거래를 한다? 그럼 멘탈이 굉장히 세거나 전문가거나 아니면은 일단 확실한 건 거래 상대방을 내가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집을 팔 건데 내 거래 상대방을 내가 알아. 아는 사람이잖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인데 제 주변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아끼려고 지금처럼 막 세법이랑 여러 가지가 복합한 사회에서 중개 수수료를 깎아달라는 사람은 있어도 다 건너뛰고 직거래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제 주변에 직거래하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랑 거래할 때예요.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랑 집 거래할 수 있어요? 이것도 되게 웃긴 거라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을 팔아요. 근데 아는 사람 중에 이 집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있죠. 어떻게 하면? 겁나 싸게 팔면 사죠. 엄청 싸게 팔면. 근데 여러분 봐봐요. 중개사 가서 내놓으면 될 매물을 아는 사람한테 굳이 싸게 팔아요? 정신 나가지 않고선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중개사를 끼지 않으면 경쟁 매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에 사는지 몰라요. 결론을 내리면 확률적인 얘기고 제 뇌피셜 얘기를 하지만 아는 사람끼리의 거래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플러스 알파로 뭐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쭉 펼쳐놓고 말씀드렸는데 직거래가 가격이 낮아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하필이면 이상하게도 직거래가 거래 가격이 낮아요. 10억에 팔리던 아파트가 갑자기 7억 5천, 12억에 팔리던 아파트가 갑자기 9억 5천, 10억, 10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가짜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왜 하필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직거래냐는 거죠. 직거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증여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이 저한테 모르고 말씀하시던데 증여는 실거래가에 안 찍혀요. 증여는 다른 거예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증여가 아니라 증여성 거래가 가능해요. 증여성 거래는 뭐냐? 가족끼리, 사촌끼리, 친구끼리 사고 팔고 통장에 돈도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래는 맞습니다만 가격을 낮게 하겠죠. 지금은 양도 차익에 대한 거래세가 세고 취득세가 세기 때문에 거래가액을 낮추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거래가액을 낮출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오늘 제 영상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은 2월 달에 거래량이 800건밖에 안 되거든요. 800건 중에서 그러니까 예예요. 800건 중에서 80건만 직거래여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요. 이러다 보니까 100%란 뜻은 아니지만 이런 기사가 나와요. 갑자기 아파트가 5억이 떨어졌다. 그거 직거래면 어떡하실래요? 갑자기 아파트가 3억이 떨어졌다. 직거래인지 아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거래가 아니라 중개거래라고 100%다 정상이다. 시세가 올라간다. 이런 뜻도 아니고 직거래니까 가짜다. 시세가 내려간다. 이런 뜻은 아닌데 여러분 이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실거래가를 누르시면은 지금은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뜨고요. 호갱 노노도 하다못해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떠요 이제. 다 확인이 가능하시단 말이에요. 심지어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이 중개사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나와요. 이런 거래도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거래인데 굉장히 낮게 거래가 되면서 중개사는 인천에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되게 혼잡스럽단 말이에요. 거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몇몇 거래가 전체 시장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고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글을 써내려가 봐야 돼요. 귀찮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가 8억에 팔렸다. 그럼 전화하세요. 나 8억에 아파트 사고 싶다. 실제로 안 사시더라도 8억짜리 매물을 좀 달라. 그러면은 답변이 나와요. 아, 손님 실거래가 보고 연락하셨구나. 네. 그거 무슨 거래예요 라고 알려줄 수도 있고 요즘은 중개사님들 모르는 거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증여성 거래가 있다면 아무래도 세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게 나와서 좀 의외이긴 했어요. 이 기사가 나와서. 요새는 이제 기자님들이 전문성을 많이 갖추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이 앞으로 시장 데이터를 볼 때도 직거래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는 보셨으면 좋겠고 호갱론어를 하나 켜보더라도 거기 직이라고 써 직하고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직거래라고. 그런 가격들을 진짜 보세요. 보고 말씀을 하세요. 보면은 진짜 그 거래가액들이 낮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단순히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싸게 파는 멍청이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개 수수료 300만 원 높게 잡을게요. 중개 수수료 500만 원 아끼기 위해서 5천만 원 싸게 파실래요? 중개 수수료 1000만 원 아끼기 위해서 1억 싸게 파실래요?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는 안 하죠. 제가 받기 위해서 중개 수수료를 기꺼이 내겠죠. 그 누구든 간에. 그 와중에 중간에 리스크는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거래량이 많지 않은 시점에서는 직거래가 눈에 띌 수밖에 없고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를 좀 뽑아볼 때 직거래를 넣을지 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댓글 다시는 분들 존중하는 마음에 한번 댓글을 달았다가 제가 정말 학을 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통계는 다르다니까요. 통계는 내는 사람마다 달라요. 넣고 빼고 예를 들어서 200세대 이하는 넣을 건지 뺄 건지
아니면 뭐 나홀로는 뺄 건지 넣을 건지, 직거래는 넣을 건지 뺄 건지 달라요. 그리고 부동산은 KB, 실거래가 다 달라요. 1, 2, 4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별로 좀 공부가 필요한 시대이고 이런 직거래가 앞으로도 꽤 있을 거다. 세금이 센 구간, 세금으로 시장을 못 살게 구는 구간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장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 룰, 시장을 망가뜨려 놓으면은 그 안에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앞으로 시장에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